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임종석 씨 억울하면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하세요.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아침 5시 59분입니다. 오늘 제가 좀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갑니다. 산에 갑니다. 한라산. 그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산악회에 같이 따라서 제주도 한라산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 끝나자마자 김포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 오후에 윤창중 TV에 출연했습니다. 부러운 게 뭐냐면 거의 엄청나게 구독자가 많아요. 윤창중 TV에. 그래서 윤창중 TV의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카메라 출동도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서도 구독 끝까지 안 누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우려하는 일들이 아주 대단히 우려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연금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매경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그만둬 라고 했기 때문에 KT 대표가 결국은 사임했다는 겁니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 도전 입장을 전격 철회했다. 입사한 KT 이사회는 구 대표가 연임 포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최근까지 연임 의지를 보였지만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 입장 등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연임 포기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우려하는 사태가 아주 전격적으로 그리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우려하느냐면 이건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게 주인 없는 회사는 경영을 똑바로 해야 돼. 그런데 자기끼리 해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사장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선의로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선의로. 그런데 모든 악마는 선의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악마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는 KT 사장을 누구를 선임해야 되는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KT 사장에 지원했다고 그래요, 지금.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윤진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18명이나 지금 KT 사장에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이 18명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 불입을 할 땐 그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임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은 경영권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참여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회주의로 가는 고속도로에 티켓을 막 끊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카메라 출동에서는 그리고 김경제 방송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를 반대한다는 특별 기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그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의 첫 단계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주의로 가는,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딱 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주요한 뉴스를, 뭐 다 중요합니다만, 이거요. 로톡 금지 변협에 과징금 20억 원 철퇴를 내려갔다는 겁니다. 기사에 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불복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로톡이라 함은 변호사에게 월정의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벤처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날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회 등은 변협 등의 행위가 시장 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이라는 결론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법률 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정했었습니다. 이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까지 한 변협의 행위와 변호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존 사업자 단체가 로톡 같은 새로운 혁신 플랫폼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 제지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기득권이 혁신 플랫폼을 막는 건 법률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택시기사의 반발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금지됐습니다. 또 세무 플랫폼 3.3, 의료 플랫폼 닥터 나눔, 부동산 플랫폼 직방 등은 각각 세무사, 의사, 약사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의해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다에 이어 로또까지 무너지면 혁신 플랫폼이 씨가 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가의 쇠락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마부들이었습니다. 런던 시내의 마부들이 증기기관을 가장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 변호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결정, 늦었지만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직업이 도전받을 수 있어. 내 직업이 도전받을 수 있어.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내 직업은 도전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업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내 직업은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 직업이 도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위, 변협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답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버 택시라든지 타다 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로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상담 같은 거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변호사들 많습니다. 후배들도 많고 뭐 오늘 저 같이 한라산에 가는 그 후배 중에도 변호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김기현 씨가 황교안과 천하람 그리고 이번에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울산 땅 가지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가짜 뉴스. 오늘 저 김기현이 직접 밝혔습니다. 어제 김기현이 해명을 했어요. 항공사진까지 보여줘서 해명을 했고, 고의였든 무지였든 잘못된 것은 사과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자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라고 해서 어제 이렇게 안철수, 황교안, 그 다음에 천하람 씨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TV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전공이 카메라 출동입니다. 이 카메라 출동 기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입니다. 팩트. 이거를 공격을 많이 한 사람이 천하람 씨, 황교안 씨, 이런 사람들, 안철수 씨를 보면서 기본이 안 됐다, 저 사람들은. 사람을 공격할 때는 팩트, 정확한 사실을 기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1800배가 올랐다고 자꾸 1800배, 그 당신 나한테 얼마에 팔 거요? 95%에 준다고 그랬지? 얼마에 줄 거요? 지금 호깔 얘기하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천하람 씨입니다. 저는 천하람 씨 젊은이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매우 실망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800배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구입바가 얼마였고 몇 년 전에 지금이 얼마가 올랐다. 그런데 1800배가 오른 근거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거래된 사례라든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1800배 올랐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양희원 의원이 주장한 사실 그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천하람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선배 정치인들이 못된 것을 없애자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젊은이가. 그런데 더해. 선배 정치인이 그 못된 버릇을 고치자고 나온 게 아니라 그걸 한술 더 떠서 더 하더라 이거예요. 이 고발 영역은 제가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이 부분은 제 영역이에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거는 방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휘둘리는 칼에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1800배가 올랐다면 자꾸 1800배 올랐죠. 1800배. 여러분 1800배면 640억입니다. 이 천하람 씨의 주지가 양희영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640억 원이에요. 어제 김기현 씨는 많아야 11억 원에서 34억 원이다. 자, 아주 좋은 데 땅 팔린 거 그게 34억이다. 그걸로 계산하면. 근데 나는 한참 떨어졌으니까 11억 원에서 34억 4억이다. 1800배 640억 아니라는 겁니다. 황교안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씨가 지금 4.15 총선을 거론하고 있지 못하니까 대신 김기현을 공격을 할 때 이 부동산 투기 얘기를 한 거예요. 황교안 씨도 실망스러웠고 안철수 씨도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람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얼마에 샀고 지금 얼마로 올랐고 그 오른 이유는 예를 들어 공시지가 했을 때 얼마다. 당신 많은 차익이 남았다. 그런데 당신이 도로를 이쪽으로 휘게 한다든지 KTX를 집어넣는지 영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김기현 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씨도 지지하지 않고 황교안 씨도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 지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 김기현 씨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은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집권을 하고
누군가를 매장해야 한다. 여러분 국민을 한 사람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하람? 얼마든지 박근혜 같은 그 대통령을 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천하람입니다. 황교안 마찬가지, 안철수 마찬가지. 사람을 공격할 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하람의 모습에서 박근혜를, 죄가 없는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박영수 특검의 얼굴을 봤다 하는 겁니다. 젊은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선배가 잘못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젊은이입니다. 저는 천하람에 실망했습니다. 물론 황교안과 거기에 동조하는 황교안과 안철수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저는 천하람에서부터 거듭 말씀드린다면 박영수의 얼굴을 봤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차피 이 국민힘 전당대회에 관계되는 뉴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핌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요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22일 겁니다. 김기현 44.6, 안철수 24.9, 황교안 12.4, 천하람 11.7. 이게 가장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뉴스핌에서 한 여론조사. 김기현 44.6, 안철수 24.9, 황교안 12.4, 천하람 11.7이라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좀 시켜가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근데 제가 그냥 다른 광고가 아니라 제가 제 입으로 광고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5년 전, 10년 전쯤 굉장히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어깨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허리가 아프냐면 어떤 식당이 이제 이야기도 있으면 식당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물어봅니다. 혹시 거기 이렇게 의자가 있나요? 아니면 그 방석에 주저앉아야 되나요? 그럼 방석에 주저앉아야 된다 그러면 얼른 제일 먼저 갑니다. 가서 벽에 앉는 겁니다. 벽에 딱 기대서. 왜냐면 허리를 굽힐 수 없으니까.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침도 맞고 저 비싼 침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다 했어요. 특히 이 허리는, 이 어깨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종합병원의 의사님을 한 달 전에 예약해갖고 예약하는데 한 달 걸려요. 가서 그랬더니 제가 이제 딴 병원에서 찍어온 엑스레이 이런 거 보여주면 이거 안 봐도 알아요. 우리도 몰라요. 아니 선생님은 모르시면 어떡해. 우리도 몰라요. 그냥 이유 없이 아파요. 그냥 집에 가서 찜질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아마 화를 냈죠. 아니 무슨 이런 병원이 있어. 나 혹시 이 병원에 무슨 운영위원회 같은 거 있으면 나를 좀 넣어주라. 나 기자인데 체계적으로 이 병원을 좀 내가 만들어주겠어. 했더니 기자라고 그렇게 공갈 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합니다. 잠도깨비 수면 매트를 사오신 분의 광고를 읽어드립니다. 매트의 벽에 안대 방석 사용한 지 2개월 반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60대 후반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차에 잠도깨비를 쓴다는 지인이 추천으로 믿고 구매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매트를 자고 나니 뻣뻣했던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또 나날이 허리 통증도 약해지며 몸도 가볍고 피곤함이 없으니 이 어찌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년간 좋다는 건 다 해보았지만 고생만 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하지만 잠도깨비는 남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려고 시간을 별도로 낸 것도 아닌 어차피 자는 잠을 잠도깨비 매트 위에서 잤을 뿐입니다. 기대치 이상으로 100% 만족합니다. 너무 이리저리 재지 말고 구입해서 써보실 것을 적극 권해줍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읽어드렸습니다.
아까 제 얘기를 좀 더 계속하면 우연한 기회에 잠도깨비를 구매해서 깔고 잤어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지나니까 왜 요즘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픈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갑니다. 임종석 씨가 화를 냈습니다. 임종석 씨가 이렇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임종석 씨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정부 북한에 거액의 달러 뭉치를 보냈다 라고 하는 보도에 임종석 씨가 화들짝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중앙일보의 기자를 해임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임종석이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요구한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군요, 이분이. 중앙일보는 장서정 논설위원을 즉시 해임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건영 씨도 철진한 색깔론이다. 장서정 씨가 들었다라고 하는 청인사는 누구인지 밝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0일 날 중앙일보의 장서정 기자가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가 성남공항을 통해 달러 뭉치를 북으로 날랐다. 이게 20일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자기가. 성남공항에 달러 뭉치가 갖고 돌아올 때는 김정은 김일성 세습 찬양하는 서적만 잔뜩 실려왔다고 기사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임종석 씨가 자기가 남북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이었네요. 그래갖고 중앙일보는 장성 논설을 즉시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종석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임종석이라면 중앙일보에다 대고 해임하라 할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즉시 저 같으면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할 겁니다. 저는 임종석 씨가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하지 못하면 사실이다.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언론사를 향해서 야 당신이 기자 해고해.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임종석의 명예가 훼손됐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거액의 달러의 뭉치를 성남공항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현행법 위반입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종석 씨가 중앙일보의 장세정 기자를 고소하지 못하면 이거는 사실입니다. 즉 북한으로 돈을 버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하게 나갔어요? 임종석 씨는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못하면 북한으로 돈 보낸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아주 의미 있는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매일 한국경제신문 칼럼인데요. 제목은 하나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인이자 소설가신 이응준 씨의 칼럼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두 가지 업적을 부정하지 못한다. 하나는 금융실명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의 숙청이다. YS가 취임하고 첫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국방부를 지명했다. 군인의 길은 개인의 영화보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흘 뒤인 3월 8일 오전 7시 30분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부르고 4시간 5분 만인 오전 11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교체했다. 수방사와 특전사 사령관을 교체했다. 전 해군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3명과 현역 장성 대령 12명이 장성 진급
뇌물 거래로 구속했다. 문민정부 초기 100일 동안 대장 7명을 포함 19명의 장성이 전역됐다. 떨어진 별만 40개가 넘었다. 거듭 얘기하지만 YS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거는 인정해라.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숙청. 그런데 모 재벌 회장이 그 하나회 숙청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민주화가 뭔지 알아? 김영삼이 민주화 했다고 그랬지? 민주화가 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내전에는 내 기업에 돈 노리는 사람이 군인 한 놈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인 세 놈으로 바뀌었어. 이게 민주화야. 시대가 복잡해진 만큼 다양하게 시대가 복잡해진 만큼 악은 다양하게 둔갑한다. 가령 과거 군부의 부도덕이 지금은 사법부에서 교활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 하나회에서 하던 그 나쁜 짓이 지금 사법부에서 변질돼가지고 더 득실 많다는 겁니다. 사법부에. 판사는 고독이 도덕이다. 인간과 법 사이에 홀로 서 있지 않은 판사는 실존적 범죄자다. 고독해야 돼.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됐다? 대장동 주범과 20회를 10m를 만났다나? 대법원 판사가? 대법관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재명 무죄 판결을 낸 권순일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료로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김만배가 열 몇 번인가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 할 때. 지금 우리나라 군의 하나회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에 하나회가 득실합니다. 이 재벌 회장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내 돈 노리는 놈은 군인 한 놈이었지만 지금은 민간인 세 놈이 내 돈을 노려. 세 놈 중에 두 놈은 지금 사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명수 사법부가 하나의 천지입니다. 천지. 이거 개혁해야 합니다. 이거 개혁해야 합니다. 다음 갑니다. 개혁해야 될 때 또 있습니다. 참 이 사람 왜 그러나 몰라요. 정말 이 양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진표가 비례대표 50석으로 확대하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 3개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정원을 50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사는 아닙니다. 홍준표 씨가 할 말이었습니다. 홍준표 씨의 견해를 보여드립니다.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석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제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절반인 150인으로 줄이고 미국처럼 전원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 하원의 수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명이면 충분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정쟁이 줄어듭니까? 국회의원의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만 모여서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계특위는 즉각 해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정계특위를 새로 구성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금이 아깝습니다. 라고 홍준표 씨가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씨도 보면 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요. 그런데 이 발언은 대단히 제 마음에 드는 발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일관되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씨도. 어쨌든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라고 하는 홍준표 씨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사람은 좀 일관되게 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아주 분노하는 뉴스 하나 보여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화난 일만 있죠? 잠깐만요. 예.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가짜뉴스 80%가 정치권 SNS가 생산한다. 사회적 검증장치 마련한다. 이 제목을 보고 제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는 정치 양극화와 맞물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지난 대선 동안 서울 SNU 팩트체크에서 가짜뉴스로 판명된 11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 생산자의 77.5%가 정치인, 정당, 후보 진영이었고 SNS, 유튜브, 인터넷 등이 10.8%였다. 언론사는 1.7%밖에 안 됐다. 전체 가짜뉴스의 83%가 정치권과 인터넷 소셜미디어다. 가짜뉴스로 정치인은 정치적 이득을 보고 일부 유튜버는 돈을 번다. 광우병과 천안함, 세월호, 사드, 전자파, 괴담은 모두 정략적 목적의 가짜뉴스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짜뉴스가 뭔지 알아요? 박근혜가 구술했다. 박근혜가 뭐 성형수술했다. 그게 가짜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가짜뉴스의 제일 진원지가 어딘지 알아요? 조선일보예요. 남 탓해 이 사람들은. 여기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제가 좀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가 뭐 하는 데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번 대선이야. 지난번 대선. 그러니까 홍준표, 그 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나왔을 때 대선에서 네이버가 하도 네이버로 정치에 개입한다, 뭐 불공정 방송 하다라고 공격하니까 네이버가 머리를 썼어요. 돈을 어디에다 줬냐? 서울대학에 줬습니다. 서울대 SNU 서울대학에 줬어요. 돈을. 서울대학이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랬고 팩트 체크를 했어요. 어떤 팩트 체크한 줄 알아요? 제가 리포트까지 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거는 다 진짜야. 홍준표 거는 다 가짜야. 리포트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완전히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봉숭아 학당이야. 돈을 서울대로 줬고 거기서 그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에게 돈이 나갔어. 가짜 뉴스 막 엉터리로 막 한 거 다 거기서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에서 면죄부 주고 그리고 그 팩트체크에 참가하는 언론사 여러 언론사 돈을 다 거기서 줬어. 네이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네이버가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네이버가 정치 개입하는 것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 팩트체크 연구소 그분 조선일보에 가끔 칼럼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교수님이라 직접적으로 여러 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 서울대도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거 교수, 기자, 정치인.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도 반성하는 보고서를 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진짜 팩트체크연구소가 가장
제대로 일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때 조중동이 어떤 가짜 뉴스를 냈는지 그걸 왜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는 왜 그걸 발표 안 해? 진짜를 발표해야지, 진짜를. 그게 무슨 서울대야? 진짜는 안 해. 진짜를 안 하니까 유튜브 같은 저도 독립 언론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의 가장 그 책임자가 조선일보라니까요. 주요 언론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니까, 그리고 서울대 같은 데서 그거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질이 되는 거예요. 제발 조선일보는 이렇게 낯간지러운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가짜 뉴스의 90% 이상이 조중동 같은 주요 언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감아주는 데가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 기자,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가요, 그 한라산, 제가 조금 그 산을 좋아해갖고요. 기회만 나면 이렇게 산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후배들이 산에 가자고 그래갖고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주도에 가서도 방송하겠습니다.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그 백록담, 날씨가 좋으면 내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거기서 생방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